우리 좀 피곤하면은 뒤에 나가서 공부해도 되니까, 그치? 조금만 좀 버텨봅시다. 날씨도 좀 풀렸는데 아무래도 미세먼지도 있고 이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맑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저도 피곤하기도 하고 어제 또 간담회 해가지고 엄청 제가 긴장했나 봐요. 엄청 대표로 이제 그 설명도 했는데 알아보신다는 학부모님들이 있는 거야. 집에서 내 얘기를 했대. 그런 학부모님이 계셔가지고 감동을 좀 받았는데. 비원반의 학부모님 한 분이 그 얘기 해주셔가지고 제가 누군지는 아는데 얘기는 못하고 부끄러워서 아무튼 고마웠어요. 그래서 알아봐 주시고 이래가지고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내가 설명했대. 엄청 달달달달 떨면서 해가지고 학부모님 한 분이 긴장 놓으시고 설명하셔도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설명을 했거든.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진짜 알아놓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조금 약간 메롱한 상태이긴 하지만 잘 좀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크 6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페이지에 좀 빈 페이지 많으니까 거기다가 필기하셔도 되고 따로 뭐 필기노트 있는 친구들은 거기다가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4차 함수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4차 함수의 개형을 만드는 친구는 어찌됐든 4차 함수의 도함수인 3차 함수일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4차 함수의 최고차 한계수를 양수로 두고 문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최고차 한계수는 양수겠죠. 4차 미분해서 3차 만들 건데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 3차 함수의 개형은 크게 이렇게 꼬불꼬불 거리는 개형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여러 개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휙 올라가는 극대극소가 없는 이런 3차 함수 개형도 있을 겁니다. 괜찮지? 자, 이랬을 때 우리 이 친구가 X축과 세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 세 점을 경계로 부호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질 거고, 그러면 부호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지점을 특징으로 해서 증가 감소가 달라지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W자 개형은 특징이 뭐냐면 극소가 몇 개 있고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극대가 뭐가 있죠? 1개가 있는 이런 개형이 나오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차 함수가 X축과 2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 맞지? 그치? 또는 요렇게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어찌됐든 부호 변화는 실제로는 몇 번만 일어나는 거야?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우리가 뭐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극소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지금 보이시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감소했다가 잠깐 살짝 멈췄으나 계속 감소해서 여기에서 증가하는 개형이 나오실 거고 요걸 제가 아프리카 개형이라고 할 거야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친구는 극소가 1개 나오는 개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만 극소가 나타나지는 거고 여기 부분은 휙 감소하다가 여기에서 증가하는 이런 개형이 나오실 거예요. 이 친구도 사실 아프리카 개형이랑 모양새는 사실 비슷하거든. 실제로 그려보면. 근데 여기는 절대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극소 말고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특징이고요. 얘는 거의 시험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진하게 물어보려면 미적분 공부한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미적분이 아닌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은 솔직히 거의 수투 문제에서 보기 힘든 유형일 거야. 근데 미적은 달라요.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실 겁니다. 아무튼 이 친구도 극소는 1개 이렇게 나오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런 친구들은 내가 X축을 어떻게 긋든 상관없이 무조건 부호 변화는 딱 한 번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런 지점에서 극소값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4차 함수가 총 이런 4가지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확인하실 텐데 어찌됐든 중요한 게 뭐냐면 4차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는 기본적으로 극소는 모두 다 뭐하고 있어? 갖고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유일하게 극대가 나오는 유형은 누구 유형인 거야? W자 유형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 4차 함수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진다. 이런 말이 나오면
사참수가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가진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은 W자 개형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참수의 도함수 3차함수가 즉 F'X라는 친구가 X축과 몇 번 만난다? 3번 만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내가 어떤 유형이랑 어떤 유형이 좀 많이 중요하다 그랬어? 요 그래프들 중에서. W자랑, 그치? 그 다음에 요 아프리카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 W자 개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W자 개형에서 가장 더 특수할 때가 언제라 그랬어? 저번 시간에. 그치. 극소값이 정확하게 두 개가 같을 때. 그래서 이런 선대칭 그래프일 때. 이렇게 극소 두 개가 정확하게 동일한 값을 가질 때 이게 가장 특수할 때고요. 여기서 비율 관계가 하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율 관계는 뭐냐면은 극소랑 극소의 정중앙에 뭐가 위치하고 있다? 극대가 위치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비율 관계예요. 그래서 극소와 극대 사이의 거리와 또 다른 극소와 극대 사이의 거리가 정확하게 어떻다? 같다. 1대1 비율이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당연하게 느껴질 거야. 그치? 극소가 두 개가 똑같으니까 왠지 모르게 W자 그렸을 때 대칭 관계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서 우리가 극대는 극소의 정중앙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 극대에서 제가 상수함수를 하나 뚝 그어볼게요. 상수함수를 딱 그어볼게. 자, 그랬을 때 여기 극대 지역이랑 극소 지역까지의 거리를 제가 한 칸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대와 극소까지의 거리를 한 칸이라고 본다면 극대랑 동일한 값을 가지는 요 지역 있죠? 그치?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2칸이야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 1대 루트 2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1대 루트 2.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극대랑 극소까지의 거리를 한 칸으로 보면 우리 동일한 극대값을 가져주는, 그러니까 극대랑 동일한 값을 가져주는 요 지역까지의 거리는 몇 칸이다? 루트 2칸이다. 요것도 자주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W자 개형 말고 어떤 개형이 더 중요하냐면 사실 아프리카 개형이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와. 특히 아프리카 개형은 미분 가능성 관련한 문제로도 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필기를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은 아프리카 개형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비율 관계. 여기도 비율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 가능성 관련한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아프리카 개형 요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또 이런 아프리카 개형도 있을 수 있어요. 두 개 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됐지? 자, 그랬을 때 어떤 비율 관계가 있냐면 여기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 있지? 극점은 아니지만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 여기 포인트를 관통하는 요 상수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비율 관계가 있어요. 자, 요 점과 요 극소까지의 거리를 쌤이 세 칸으로 본다면 자, 여기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랑 극소까지의 거리를 세 칸으로 본다면 다시 극소에서부터 다시 여기 뚫어버리는 점 있죠? 여기까지의 거리는 몇 칸이냐면 한 칸입니다. 3대1 비율 관계가 있어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3대1 비율 관계.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통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 여기 있지? 여기서 내가 상수함수 하나 띠 그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비율 관계가 있냐면 여기와 극소까지의 거리를 세 칸으로 본다면 여기와 다시 뚫어버리는 점까지의 간격은 한 칸으로 볼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세워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점이 3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지점을 내가 0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지점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참수식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줄 수가 있냐면 여기 3이라는 친구에서 걸리는 상수함수를 잠깐 K라고 이름 붙여버리면 쌤은 요렇게 우리가 사차함수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사차함수 fx라는 친구는 최고 참계수를 예를 들어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3 보세요. 여기 3. 여기 3에서는 미분계수가 일단 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하는 거예요. 접하는 거. 여기까지 괜찮죠? 이 직선이랑 접하는 거야. 그래서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최소 2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뚫어버렸죠? 그래서 3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는 몇 개 갖고 있어야 된다? 1개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당연히 더하기 뭐 붙여줘야 돼? K 이렇게 붙여줄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요거 3개 갖고 있는 이유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돼?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요거는 좀 알아줘. 어떤 직선을 우리가 그냥 통과할 때는 인수 하나만 가진다. 그 다음에 어떤 상수함수랑 이 곡선이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부호변화 안 일으키면 인수 2개 가지고 있다. 괜찮지? 그 다음에 어떤 상수함수랑 곡선이 K라는 지역에서 접하면서 뚫으면 인수 몇 개 갖고 있다? 3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3에서는 인수 3개, 여기서는 인수 하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요거 일단 많이 쓰일 거고요. 요거 모르시면은 조금 필기해 놓으시고요. 알았지? 자, 그 다음 이제 뭐 설명해야 돼? 이게 다야, 비율관계는. 이제 뭐 설명해야 돼? 미분 가능성 설명해야 돼. 근데 여기가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줘. 자, 알았지? 자, 미분 가능성 좀 설명해 볼게요. 아프리카 미분 가능성. 여러분들이 조금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어떤 표현의 식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냐면 y는 절대값 fx-k라는 친구가 등장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fx라는 녀석에다가 어떤 상수함수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절대값 씌운 함수. 이거 텔러 문제 풀 때마다 항상 나와. 요거를 막 처음 본 친구들도 있겠지? 하지만 니네가 조금만 어려운 문제 풀어보면 되게 자주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그릴 수 있어요? 이거 그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잘 못 그리세요? 자, 이거 일단 연습 한번 해볼게. 아프리카 계형 설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봅시다. 됐지? fx가 이렇게 있을 때 k라는 상수함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만약 fx가 상수함수 k보다 컸다면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풀리겠지? 근데 fx가 상수함수 k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줘야 되는 거 맞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fx랑 상수함수 k라는 친구의 위치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랑 k가 이런 식으로 위치 관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 fx에서 k를 뺀 함수는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k보다 위에 있는 지역에서는 얘 그대로 풀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fx가 k보다 밑에 있는 지역 여기 있지? 여기 지역은 우리가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줘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뒤집어줘야 돼.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 이해됐어? 너네 이거 되게 많이 보잖아. y는 절대값 fx. 이거 되게 많이 보죠?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x축과 fx의 위치 관계를 확인해가지고 x축보다 위에 있으면 그대로 그려주고 x축보다 밑에 있으면 뒤집어 그려주는 거 기억하지? 여기까지 괜찮지? 똑같은 거야. 여기가 0 대신에 k가 있었을 뿐인 거지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내 말 이해돼? 그냥 여기에 0이 숨겨져 있었을 뿐이야, 요건. 절대값 fx는. 이해돼? 그래서 0이라는 상수함수보다 밑에 있으면 뒤집어주고 0이라는 상수함수보다 위에 있으면 그대로 그려주자. 이거 많이 하잖아. 똑같은 거라고. 이해됐어? 얘는 뒤에 k 붙어 있으니까 k보다 밑에 있으면 접어. k보다 위에 있으면 그대로 둬.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죠?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x축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얘들아, 여기가 k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지역이잖아. 그치? 그러면
K에서 K를 뺐으니까 실제로 이 친구는 여기에서 0이라는 값을 가지는 거지. 혹시 여기 이해돼요? 다시. 여기가 fx라는 친구가 요 두 지점에서 K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릴 그래프는 얘거든? 그치? 그러면 K에서 K가 빠진 거니까 여기 두 지점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0이라는 값을 가져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치 여기가 이제 X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모양새는 요 상수보다 위에 있으면 그대로, 여기 밑에 있으면 뒤집어서 그려줄 때 이 친구가 더 이상 K가 아니라 뭐가 된 거다? X축이 돼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승준이 이해됐어요? 다 됐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그럼 너네 이거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야. 자, 됐지? 이제 그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미분 불가능한 지역이 한 개다 라는 문장이 딱 붙게 되면 이건 무조건 아프리카 계형일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이 친구가 미분이 안 되는 지역이 유일하게 한 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fx는 어떤 모양일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계형일 수밖에 없다고. 단 f가 4차라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fx가 4차함수일 때. fx가 4차함수인데 fx 빼기 k에다가 절대값 씌운 친구가 미분 안 되는 지역이 한 개가 될 수 있는 함수는 유일하게 누구라고? 아프리카라고. 자, 그러면 왜 유일하게 아프리카밖에 이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지 그거 설명해봐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4차함수의 계형은 되게 다양한 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차함수라는 친구가 뭐 요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가 K가 뭔지는 모르니까 K를 좀 움직여 볼게요. 됐지? 그럼 예를 들어 K가 요렇게 걸려 있다라고 쳐봅시다. 됐나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미분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 나와? 2군데 나오지? 자, 그 다음에 K를 조금 움직여가지고 여기가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집어주면 요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그래도 여기 미분 안 되는 지역 몇 군데야? 2지역 나오는 거 맞지? 자, 그 다음 K를 조금 더 내려볼게. K를 조금 내려가지고 K가 예를 들어 요런 데에 결정돼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우리가 뒤집었을 때 요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미분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나와버려? 4군데가 나와버리지? 자, 그 다음 조금 더 내려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W자 친구가 이런 식으로 K가 걸려져 있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뒤집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걸려지니까 몇 군데 나와? 2군데 나오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K라는 친구를 좀 더 내려가지고 이번에는 요렇게 K를 걸려봤다라고 쳤을 때는 뒤집어 줘봤자 미분 안 되는 지역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즉 미분 불가능한 지역이 한 개일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어떻게 K를 그어도 W자 계형. 자, 그치? 단 한 번도 한 번 나오는 지역이 없어요. 자, 제 말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계형 볼게요. 아프리카 계형. 아프리카 계형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K를 걸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뒤집었을 때 미분이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 나와? 2군데 나오는 거 괜찮죠?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K면 안 되겠네. 자, 그런데 내가 조금 내려가지고 여기에다가 K를 걸어봤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K를 걸어버리는 순간 요렇게 그려졌는데 여기 미분계수 0이니까 뒤집어도 미분이 잘 되죠, 여기는. 괜찮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뒤집어주면 그럼 미분 안 되는 지역 몇 지역 나와? 한 지역 나오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지고 여기에다가 K 그려주면은 요렇게 그려지니까 미분 안 되는 지역 2지역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뭐 K 더 내려서도 여러분들이 한 지역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죠? 즉, 아프리카 계형에서는 여러분들이 K라는 상수함수에 대해서 절대값 씌웠을 때 미분 불가능한 지역이 하나가 나오는 상황이 생겨 안 생겨? 생긴다고. 내 말 이해돼? 언제 K가 걸렸을 때? 요 미분계수가 0인 요 포인트에서 상수함수 K를 걸어줬을 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버리니까 미분이 안 되는 지역에 한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다른 사참수 개형에서는 니네가 K를 움직여서 그려봤을 때 절대로 미분이 안 되는 지역이 한 지역이 나올 수가 없어.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유일하게 사차함수이면서 이런 함수가 미분이 안 되는 지역이 하나다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바로 반응을 해야 돼. 이건 아프리카야. 이렇게. 제 말 이해됐어? 이건 무조건 아프리카고 K라는 상수함수는 무조건 어디에 걸려 있는 지역? 여기 미분계수가 0인 지역에 정확하게 K가 걸려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게 졸라 많이 나와. 시험 문제. 자, 됐어?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합시다. 안 어렵지? 너네 이해를 너무 잘해, 지금. 됐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러갑시다.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진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좀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위크 6으로 들어가시면은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9번 문제. 자, 우리 9번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딱 읽어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 첫 번째 4차함수에다가 동그라미 fx 일단 4차례. 오케이. 머릿속에 W자, 아프리카, 그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극소 하나만 있는 개형, 이게 딱 스쳐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 가번 조건에서 x는 2에서 극값을 가진대. 오케이. 4차는 무조건 극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 봅시다. fx에서 f1이라는 상수함수를 빼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오직 어디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 A 하나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 지금 딱 보이죠? 그럼 바로 우리는 결론을 내야 돼. 어떤 개형일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개형일 수밖에 없다. 100% 아프리카야.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9번. 오케이. 이건 아프리카군.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프리카 모양은 두 가지예요. 그치? 우리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가 왼쪽에 있고 극소가 이렇게 있거나, 제 말 이해되죠? 또는 극소가 먼저 등장하고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가 이렇게 뒤에 등장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딱 세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반드시 상수함수 F1은 어디에 걸려 있어야 돼요? 내가 상수함수 막 그려야 된다 그랬어? 아니잖아. 그치?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에 F1이 걸려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에 F1이 걸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세팅을 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됐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천천히 해볼게. 자, 우리 가번 조건에서 x는 2에서 극값을 가진대. 근데 이거 되게 쉬워졌어. 아프리카 개형이니까 극값 지역은 딱 한 지역이지. 어디야? 여기밖에 없네. 여기가 2죠. 자, 제 말 이해되죠? 여기도 어디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도 2야.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들 F1이라는 상수함수는요, 반드시 1이라는 지역에서의 함수값을 의미하는 표현이니까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일 수밖에 없는 거 맞죠? fx와 f1이 만나는 점 중 하나는 무조건 1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저저번에도 했어. 그쵸? 그래서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1이면은 병원을 가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가 1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돼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당연히 1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림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분 조건 잠깐 보시면 A라는 지역에서 미분이 안 된다 그랬는데 A가 무조건 2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미분 안 되는 지역이 2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일 것 같아요? 요 그래프일 것 같아요? 빨리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첫 번째지. 그치? 두 번째는 여기가 미분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너는 개소리고 너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끝났어요. 자, 우리 아프리카 개형에서 미분 가능성 내가 설명했고, 첫 번째 뭐도 설명했어? 비율 관계도 설명했지. 비율 관계 까먹으시면 안 돼. 아프리카 딱 두 개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비율 관계 쓸 수 있겠네? 그치? 3대 1. 이해됐어요? 세 칸에 해당하는 간격이 1이죠? 그럼 한 칸당 3분의 1이겠죠? 그럼 2에서 3분의 1 더해주면 여기 지역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지역 나오죠? 너는 2에다가 3분의 1을 더해준 3분의 7이라는 지역이구나.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야 잘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너네 fx 세워줄 수 있어, 없어? fx 세워줄 수 있어. fx라는 친구는요, 상수함수 f1과 1에서는 3번 만나고 있고요. 제 말이 이해돼요? 3분의 7에서는 한 번 만나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f1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뒤에 f1 붙여줘야지. 됐지? 그래야 1이나 3분의 7 넣었을 때 f1이라는 값이 되지. 여기까지 괜찮지? 이렇게 딱 세팅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f'3분의 f'5 물어봤죠? 제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제 뭐 해주면 돼? 미분해주시면 돼. 어차피 미분하면 f1은 날라가.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이해됐어요? 또 선생님, 최고차함계수가 1이라는 말 없는데 a 안 붙이나요? 붙여야지. 붙여야 되는데 a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문제에서 f'3분의 f'5라 그랬거든? 그럼 개수가 약분되지 않겠어?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왜냐면 얘 미분해도 요거 a는 이렇게 개수가 붙잖아. 그치? 거기에다가 3 집어넣고 5 집어넣어서 분모 분자 딱 보내버리겠다는 소린데 그럼 어차피 a라는 개수는 날아가게 돼 있거든. 내 말 이해돼? a도 안 구해도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세팅해놓고 그치? 다 구하시면 돼. 끝. 할 수 있겠어? 이 진짜 많이 나와. 알았지? 정말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 제가 10번, 11번 숫자만 바꾼 문제 넣어놨으니까 꼭 집에 가서 해보시고요. 나는 선생님 사실 아프리카 계형도 졸라 저는 잘하고요. 저 비율 관계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 한 문제는 조금 많이 어렵게 변형해놨어. 그게 뭐냐면 12번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12번은 안 풀리는 친구들은 냅둬도 돼. 알았지? 냅둬도 돼. 이거 뭐 정규 때 다시 할 거야. 그런데 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런 이지한 걸 자꾸 설명하시니까 제가 너무 지루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 봐. 아니야? 또는 나는 도전 정신이 졸라 강해가지고 나는 어려운 거 졸라 풀고 싶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변형한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거는 막 힘들다고 하면 안 해도 돼. 11번까지만 해도 돼. 됐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앞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6번 문제도 하나 볼 거예요. 6번. 얘도 어려워요. 얘도 공통범위 14번이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맞지? 14번이면 객관식의 두 번째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비원에서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설명하는 거고 어려우면 정규 때 또 할 거니까. 알았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 6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시작할게. 자, 문제 한번 읽어봤나요? 우리 요 문제는 어떤 것을 묻는 문제냐면은 우리 W자 개형에서 비율 관계 우리 썼잖아요. 그치? 요거 관련한 심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W자 모양에서 제가 얘기했었는 게 극소 두 개랑 극대 사이에는 정확하게 1대1 비율이 있다. 단 극소 두 개가 똑같은 값을 가졌을 때.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심화해가지고 얘를 살짝 내가 비틀어 볼게. 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생긴 사참수가 있다라고 쳐보자. 그럼 얘는 극소 두 개가 같은 값이야? 안 같은 값이야? 안 같은 값이야. 그런데 내가
이 4차 함수의 특징 중 하나가 공통접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공통접선. 잘 긋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딱 똑떨어지게 4차 함수의 이런 두 지역에서 이렇게 접하게 만들 수 있는 접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어. 요걸 우리가 공통접선이라고 해.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요 공통접선을 내가 그었을 때 이 공통접선이랑 동일한 미분계수 값을 가지는 지역을 요렇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비율 관계가 성립해요. 어떤 비율 관계가 성립하냐면 얘랑 간격이 똑같아. 일단은 요거가 요 W자의 심화 버전이야. 그럼 왜 그런 거냐면 얘들아,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극소 지역에 극소값이 똑같으면은 이렇게 극소가 어떤 상수함수랑 동시에 접하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극대라는 거는 당연히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니까 요 상수함수랑 미분계수가 동일한 지역이 사실 극대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이때 1대1대1 비율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여기 1대1. 그러면 이 그래프를 진짜 쉽게 비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 그래프를 그냥 살짝 비스듬하게 비튼 거야. 이해돼? 비틀었을 뿐이에요. 얘를 살짝 회전, 얘를 살짝 회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원래는 차함수 관계로 얘기를 하는 편이기는 한데 정말 그냥 직관적으로 기하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것은 사실상 극소 두 개가 같았을 때는 동시에 상수함수랑 접한다라는 소리고 상수함수는 미분계수가 0이니까 극대도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라서 1대1 이거인 거거든. 그러면 요걸 내가 살짝 비틀어주면은 어떤 4차 함수랑 직선이 동시에 접할 때 그 직선과 동일한 미분계수를 가지는 요 포인트에서도 1대1 비율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심화까지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자, 우리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제 읽어봤을 때. 그치.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거기다가 밑줄. 자, 우리 미분 가능해야 된대. 이 gx가. 그럼 우리 어디에서만 조사하면 될 것 같아? 딱 그치. 딱 1에서만. 나머지 지역에선 미분이 되겠죠. 그치. 1에서만 미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근데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1을 여기에 동시에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어때줘야 돼요? 같아줘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F1이라는 친구는 F0 더하기 2입니다. 라는 관계식 하나 얻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얘랑 얘 미분계수도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 이 친구 미분하면 F'X니까 거기다가 1 넣어주면 F'1 됐나요? 자, 우리 이 친구도 미분해주면은 F'X-1에다가 2는 날라가겠죠? 거기다가 1 넣어주면 F'0. 자, 제 말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 관계식을 하나 얻어줘야 됩니다. 됐지? 그런데 문제에서 gx의 0,g0에서의 접선이 2x 플러스 1이래요. 즉,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요 직선이 나왔다는 소리잖아.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뽑아야 돼요. 첫 번째는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다? 2다. 제 말 이해돼요? 다시 0,g0에서의 접선이 얘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0에서의 미분계수 아닙니까?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문장에서 뽑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G'0 값이 얼마입니까? 입니다. 이거 뽑아줄 수 있는 거 맞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0,g0 자체가 어찌됐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죠? 다 이해돼요?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0 집어넣어주시면은 1이라는 함수값 나오니까 G0 값 얼마예요? 1이죠. 오케이. 그래서 G0 값은 1. 이렇게 여러분들이 뽑는 겁니다. 됐지? 근데 여러분들 G'0이 뭐예요? G'0이 요거 미분한 거에다가 0 넣는 거잖아요. F'0. 그치? 그러니까 얘는 F'0이에요. G'0은 F'0. GX가 0이란 지역에선 옐비분해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F0이 1이라는 게 뭐야? G0이 1이라는 게 뭐야? F0이 1인 거겠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는 거냐면, F0은 2인데, F0은 1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3이구나.
그 다음 F'1은 F'0이랑 같은데 F'0은 2다 이 소리예요.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우리 사참수가 있는데, 일단 0이라는 지역에서 접선 2x 더하기 1이 생겼대. 그러니까 2x 더하기 1이라는 요 직선과 사참수는 일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0에서 접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0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잘 봐. 우리 F1 값이 얼마예요? F1 값은 3이죠. 즉, 1,3이 F라는 함수 위에 있는 점이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근데 1,3. 잘 생각해봐. 1,3? 어디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 그렇지. 2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 않아? 자, 다시. F1이 3이니까 fx는 1,3이라는 점을 지나.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1,3이라는 요 점은 특수하게도 누구도 지나? 2x 더하기 1도 지나지 않아? 1 넣어봐. 3 나오잖아.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분명히 사참수는요. 다시 한번 1이라는 지역이랑 이 직선에서 만나요.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런데 문제는 1이라는 지역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래요? 2래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도 얼마예요? 2예요. 그럼 그거 뭐 하다는 소리예요? 이래서 접한다 이 소리예요. 공통접선을 주신 거예요. 자, 지금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어? 1,3 F 위에 있는 점, 근데 직선 위에도 있는 점, 오케이. 직선과 F는 1에서도 또 만나. 근데 문제는 직선의 기울기랑 F'1 값이 똑같아. 그럼 좁혔다 이 소리잖아.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참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접선이 그려졌다 이 소리예요. 0과 1에서 동시에 2x 더하기 1과 접했다. 자, 제 말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gx 그릴 거야. 자, gx. 자, 그럼 gx란 친구는 1 이하 지역까지는 fx를 그려줘야 돼. 자, fx를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fx를 그렸고 1 이후 지역에서는 어떤 녀석을 그려줘야 되냐면 얘를 그려줘야 되겠죠? 얘를 그려줘야 돼. 즉, fx를 x방향으로 1, y방향으로 2 올려서 그려주는 거야. 즉, fx라는 친구를 x방향으로 1, y방향으로 2 그려서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다시. fx가 요거잖아요. fx 요거. 그치? 근데 fx를 x방향으로 1. 즉, 원래 0이었던 친구가 1로 가는 거고 1이었던 친구가 2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두 칸 들어 올려줘야 되니까 정확하게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가겠죠? 위로 두 칸 들어 올려줘야 되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 이후 지역에서는 모양은 똑같은데 평행이동한 이 그래프를 더 그려줘야 된다고.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gx는 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가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그림이 추가적으로 더 그려지는 이런 그지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해됐어? 0과 1. 요 친구를 정확하게 1만큼 옮겨봐. 그럼 1로 가고 여긴 2로 가지. 그러면서 위로 두 칸 올려. 그럼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기울기가 2니까. 한 칸 갖고 위로 두 칸 갖고.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 물어봤었냐면은 얘들아, 미분계수가 2인 모든 포인트를 찾아줘 라고 얘기했거든요. 미분계수가 2인 모든 포인트. 자, 그럼 우리 대답할 수 있어요? 일단 미분계수가 2인 포인트 0 있죠? 1도 있죠? 자, 그 다음 여기는 2겠죠? 0과 1이 한 칸 움직여서 그림 그려진 거니까 여기 2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대답해줘. 0과 1에서 공통접선 생겼던 거잖아. 그러면 이 직선과 동일한 미분계수, 즉 미분계수 2를 가지는 요 지역은 0과 1에 딱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정중앙. 그렇지. 아까 전에 제가 공통접선 그리고 이 공통접선과 동일한 미분계수를 가지는 지역은 너랑 너의 정중앙 1대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0과 1의 정중앙 2분의 1.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1과 2의 정중앙 어디? 2분의 3. 이렇게. 끝!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미분계수가 2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5개가 나오고 0, 1, 2,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6. 욕심 부렸지. 그치? 이해돼? 이해됐어? 최대한 이해시켜 본 건데. 이해돼요? 근데 니네 이거 이해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14번, 15번을 안 풀어본 거지. 그치? 해석하면 할 수 있다니까?
그쵸? 우리 오늘 배운 내용으로 다 해석하면 되고, 또 여러분들 지금 봐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 말 나오면 뭐 해야 되는지 알잖아. 1에서 연속과 미분계수 조사해야 된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14분도 할 수 있어. 안 해서 그런 거야. 알았죠? 그래서 계속 연습하면은 자연스럽게 되니까 복습해 주시고요. 알았죠? 특히 오늘 우리가 배운 비율 관계 요거 심화 과정까지 기억합시다. 됐지? 4차가 공통접선을 가지면 그 공통접선과 동일한 미분계수를 가지는 지역은 정중앙 지역이어야 돼. 요거 이해됐지? 이것도 W자 변형이야. 알았지? 오케이. 됐어요. 이제 어려운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어려운 거 해야 돼. 미안해. 미안한데 얘들아, 어쩔 수 없어요. 자, 왜냐? 여러분들이 수학 시험을 60점 목표인 사람이면 그러면 안 해도 돼. 지금 내가 하는 설명을 자면 됩니다. 60점 목표인 친구들은 자면 돼. 저 친구처럼. 그치? 자 돼. 내가 용인해 줄게. 하지만 나의 어떤 수학 점수가 60점은 아니다 하면 들으셔야 돼. 알았죠? 그래서 뭐 자기 목표에 따라서 설정하시면서 들으세요. 알았지? 자, 그러면 글귀 함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글귀 함수는 1년 내내 할 거거든요. (1년) 내내 할 거라 오늘 듣고는 당연히 아마 100%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해 못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괜찮습니다. 6월까지 글귀 함수 한 5번 이상 할 거니까 다 되게 돼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듣고 다음 주 정규반 할 때도 또 듣고 하면 자연스럽게 글귀 함수를 막 사용하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알았죠?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글귀 함수는 어떤 녀석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표현이냐면 우리 문제 보면 닫힌 구간이 주어지는데 닫힌 구간이 미지수인 거야. 오시바. 그치? 닫힌 구간이 숫자면 참 좋겠지? 1부터 3까지 아니면 뭐 3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닫힌 구간이 딱 고정돼 있으면 참 좋은데 닫힌 구간 자체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t가 0일 때는 0부터 2까지 보는 거고 t가 1일 때는 1부터 3까지 보는 거고 t가 5일 때는 5부터 7까지 보는 거고 구간이 자꾸 달라져. 관찰 구간이 달라져. 즉 구간 자체가 미지수일 때 그때 어떤 함수 fx라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관찰할 때 그때 글귀 함수라는 어떤 스킬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어주시고 쉬운 거 할 거예요. 오늘은 어려운 거 하면 여러분들 못해. 그래서 오늘 되게 쉬운 거 할 거야.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참수 하나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참수가 있어요. 대칭축은 2라고 합시다. 됐죠? 대칭축은 2라고 합시다. 그때 이걸 fx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요 구간을 살펴봤을 때 그때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라고 이름 붙였다고 쳐봅시다. 됐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t 값에 따라서 구간이 자꾸 바뀌니까 최대값도 자꾸 바뀐다 이 소리야. t가 0일 때는 내가 0부터 2까지 볼 거니까 그때는 최대값이 0에서 같겠지. 근데 예를 들어 내가 t가 1일 때는 1부터 3까지 보는 건가요? 1부터 3까지 보는 거니까 그때는 최대값이 1에서 가지겠지. t가 2일 때는 2부터 4까지 볼 거니까 최대값이 4에서 가지겠지. 그러면 구간에 따라서 최대값이 자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t에 따라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을 gt라고 하신 거예요. t에 따라 바뀌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gt 함수를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됐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서 좀 잘 들어봐. 너네가 이 구간에서 f의 최대값을 관찰하겠다는 것은 나 ft라는 값부터 ft 플러스 2까지의 함수값을 다 관찰했을 때 가장 큰 녀석을 대답하겠다. 이 소리랑 마찬가지인 거 맞지? 즉 t가 결정됐을 때, t가 하나로 딱 결정됐을 때 나는 이 값부터 이 값까지를 다 보고 싶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t값이 하나로 결정됐을 때 y는 fx라는 함수부터 fx 더하기 2라는 함수까지 모두 관찰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야 t가 하나로 결정됐을 때 fx에다가 t 넣어주면 ft를 만드는 거고 x에다가 t를 대입해줬을 때 ft 플러스 2까지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함수를 관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혹시 여기 이해돼요? 나 ft부터 ft 플러스 2까지의 모두 값을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t값이 하나로 딱 결정됐어. 그러면 ft를 만들어주는 함수는 누구야? fx고 ft 플러스 2를 만들어주는 함수는 누구예요? fx 더하기 2일 거 아니야. t가 하나로 결정됐을 때. 내 말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걸로는 보기 힘들죠? 이거 하나로는 보기 힘들다고. t값이 하나로 딱 결정됐을 때 얘만 관찰하게 되면 ft만 관찰해주게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ft부터 ft 플러스 2까지 모든 값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내가 관찰하고 싶은 함수는 fx가 아니라 fx부터 fx 더하기 2라는 함수까지 모두 관찰하고 싶다는 소리예요. 여기다가 t를 딱 넣어서 ft부터 ft 플러스 2까지 값을 관찰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 fx라는 함수만 그리는 게 아니라 fx 더하기 2까지 함수까지 다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fx 더하기 2라는 건 fx를 왼쪽으로 두 칸 이동시킨 거 맞죠? 그래서 얘를 쭉 두 칸 밀어서 요렇게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줘야 돼요. 두 칸 민 fx 더하기 2라는 함수까지. 근데 쭉 밀어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 두 개만 관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부터 얘까지 모든 함수를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됐어요? 이거 두 개만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랑 얘 비교해서 둘 중 큰 거 대답하기 이게 아니잖아. 이 안에 있는 모든 함수 값을 다 확인해서 그 중에서 가장 최대값과 최소값을 대답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fx부터 fx 더하기 2까지의 모든 함수를 관찰하고 싶은 거니까 fx를 fx 더하기 2가 될 때까지 쭉 밀어가지고 함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안에도 함수는 다 있어요. 이렇게 함수 다 있어요. 조금 민 거, 덜 민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가 더 있는 거야. 추가적으로. 제발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 최대값이라는 것은 그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친구가 최대값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윗선을 따라가 주면 돼요. 제 그림이 좀 이상하니까 여기다가 다시 그릴게. 여기가 fx 더하기 2고 그 다음에 요게 fx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쭉 밀어서 만든 거라고. 됐지? 쭉 밀면서 만든 거라고. 됐죠? 쭉 밀면서 만든 거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대값 함수는 누구를 따라가 주면 되냐면 요 가장 윗선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나요? 봐봐. 항상 여기가 설명하기가 힘든데 이 그림 이거 시뮬레이션을 좀 준비해 와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다 있는 거야. 함수 좀 덜 민 거. 이렇게. 그러면 어딜 따라가 주면 되냐면 요 윗선 따라가 주면 돼요. 일단은 필기합시다. 제가 이해시킬게요. 이렇게 여기 윗선이 최대값 함수예요. 일단 써줘. 이해시킬게. 일단은 요렇게 윗선. 요게 최대값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함수는 밑에 있는 밑선을 따라가 줘야 돼요. 이해시킬게요. 자, 이렇게. 요 밑선을 따라가 줘야 돼. 요게 최소값 함수야. 자, 그러면 이게 왜 최대값 함수고 최소값 함수이냐면 예를 들어서 x를 내가 t 하나를 딱 고정시켰다고 쳐보자. t값 하나를 딱 고정시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함수들, 요 함수들 중에서 요 수많은 함수들 중에서 가장 최대값을 읽고 싶었던 친구예요. 그럼 가장 꼭대기 값을 읽어줘야 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 수많은 곡선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선만 따라가 준 게 최대값 함수가 되는 거야. t값을 하나로 결정시켰을 때 그 수많은 곡선들의 함수값들 중에서 여기 찍히는 수많은 이런 곡선들의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위에 찍힌 함수값을 읽고 싶은 겁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윗선을 따라가주면 최대값 함수가 되는 거예요. x가 이런 식으로 t가 하나 결정됐을 때 여기서도 되게 많은 곡선들이 막 그려지고 있잖아. 그치? 근데 나는 그 수많은 곡선들 중에서 가장 무슨 값을 읽고 싶은 거야? 가장 큰 값을 읽고 싶은 거잖아. 그게 최대값인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가장 이 곡선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곡선만 쭉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게 최대값 함수예요. 이해됐죠? 최소값 함수는 무슨 뜻이야? 내가 t값을 하나 결정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친구를 읽고 싶다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가장 밑선 따라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곡선을 쭉 밀면서 만들었을 때 가장 밑에 있는 곡선들만 다 따라서 그려주면 돼. 이거야. 이해돼? 근데 여기가 원래 처음에 할 때 어려워. 처음에 어려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차함수까지만 할게. 3차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 fx.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을 gt함수라고 하자라고 하면 gt함수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 fx를 쭉 밀어서 fx 더하기 2까지 만드는 거예요. 쭉 밀어서 만든 거예요. 쭉 밀어서 만든 거예요. 됐죠? 계속 쭉 이동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얘까지 그린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무조건 GT 최대값 함수는 윗선만 따라가는 겁니다. 알았죠? 윗선만.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GT 함수예요. 얘를 밀면서 만든 거니까 쭉 밀면서. 다음에 시뮬레이션 준비해 올게. 이렇게 곡선이 다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곡선들이 안쪽에서 다 그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가장 위 곡선만 그려주고 싶어. 이게 최대값 함수. 됐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 함수는 누구 따라가줘야 돼? 아랫선 따라가는 거예요. 아랫선. 가장 밑에 있는 점들만 다 찍어서 보고 싶다. 이 소리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게 최소값 함수. 요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시뮬레이션 갖고 올게. 이걸 쭉 밀어서 만들었다. 이걸 딱 보여주면은 딱 쉬운데, 필기가 어렵네. 그치? 내가 못 밀겠어, 함수를. 이해됐어요? 그런데 아무튼 나는 어떤 t값이 결정됐을 때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니까 꼭대기에 있는 점들만 연결해서 만든 함수가 최대값 함수. 가장 작은 값을 보고 싶다라는 거는 수많은 곡선들의 함수값들 중에서 나는 가장 밑에 있는 친구의 값을 읽어내고 싶다. 이 소리니까 가장 밑에 있는 곡선만 따라가서 만든 함수. 이게 최소값 함수. 이걸 우리가 긁기 함수라고 해요. 긁어서 만든 함수. 이해됐어요? 오케이. 끝! 이거 제일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가 수능 특강이 사실 이걸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수특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긁기 함수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4개 있거든요. 미적분 2개, 수투 2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 선택자들은 솔직히 긁기 함수 모르면은 27번 못 맞추거든요. 아셔야 되고요. 미적분에서는 27번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3점짜리입니다. 수투에서는 무조건 4점으로 나오지만.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힘들어도 설명했어요. 비반도 무조건 27번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미적분. 그쵸? 그래서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할게. 자, 끝내자. 미안해. 또 시간 오버했어. 미안해. 얼른 가. 네. 다음 시간에 요거 다양한 거 할 거니까 그냥 필기만 좀 해놔. 시뮬레이션 갖고 올게. 알았죠? 승윤이는 긁기 함수 알지 않아? 그치? 그치, 미적을 했었어가지고, 그치? 넌 알아야 돼? 저는 선생님이 예전 쌤이 스킬이나 이런 거 아예 안 알려줘요. 근데 이건 스킬 아니에요. 뭔가 이런 지식들을 지금 알면 돼요. 지금 잘 복습해야 돼. 이거 노가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티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최대값을 계속, 최악의 풀이. 알았지? 미적분 어떻게 하려고 곡선이 졸라 복잡한데, 그치? 이거 안 돼. 밀어서 만드는 거예요, 밀어서. 알았죠? 연립이 잘 안 됐어? 여기서 이게 기울기가 1이니까는 여기가 45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대1 때 루트 2니까 얘랑 똑같다라고. 맞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직히 빗변 길이가 루트 2짜리가 나온다? 가장 의심해봐야 돼요. 1대1 때 루트 2. 그래서 우리가 막 중학교 때도 그 특수 비율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 빗변 길이가 루트 3이다? 그럼 1대 루트 2대 루트 3. 이런 거. 이런 거 의심해봐야 돼. 알았지? 뒤에 바로 수업이 있어서 아니면 점심 끝나고 오거나 아니다. 내 점심에 회의가 있는데 3시 반 이후로 와. 3시 반 이후로. 알았지?
진짜?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잘 먹을게.